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T 투톱이 최근에 저항을 돌파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 3년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볼 텐데요. 주가 동향은 최근에 삼성전자는 62,000원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황. SK하이닉스도 기존에 있던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한 번 정도는 건드렸죠. 그래서 현재 두 종목 다 저항 돌파 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중요한 이유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런 삼성전자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죠. 개인 투자분들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짚어보면은 자, 우선 4분기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어요. 3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서 4분기엔 서버용 디램 시장이 안 좋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래 작년 말부터 해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좋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오류가 발생한 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올해 내내는 그렇게 아주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 초부터 해서 1, 2분기에서는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한테 실생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예를 들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등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당연히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쪽 이런 시장 쪽에서 당연히 큰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좀 작았어요. 서버용 디램 시장이 한 10%?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거의 PC가 줄을 잃었었죠.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래픽 시장까지도 커졌죠. 그래서 모바일용이랑 그래픽 시장이 급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들 쪽으로 해서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모바일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30%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용하고 서버용하고 비슷해지고 앞으로는 서버용이 더 커진다. 지금 30%를 넘어서 지금 40%를 넘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게 막혀 있는 이유가 작년까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해서 말씀드린 게 인텔이 이 CPU 시장의 한 9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인텔에서 이제 미세 공정 쪽 실패하고 하면서 신규 CPU 출시를 자꾸 늦추고 좀 에러가 난 거죠. 인텔 쪽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PC를 구축할 때 당연히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PU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공급이 좀 곤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은 하고 있는데 CPU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산한 이 메모리는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재고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다운이 된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해서 인텔에서 신규 CPU를 준비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격 반등 가능성이 생긴다. 적어도 하락은 멈추게 될 것이고 빠르면은 4분기에 턴 혹은 올해 초에라도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죠. 턴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밀리고 인텔에서 CPU 공급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계속 좀씩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부분, 이 인텔 CPU 공급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약간은 해소됐지만 출시는 했는데 모바일 먼저 이렇게 나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도
뭐 코로나도 영향력도 있고 아예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출시되고 하면서 이제 뭐 코로나 좀 심각한 미국이나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미국, 유럽 이쪽 중심으로 해서 뭐 백신이 보급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소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텔에서도 CPU 출시하고, 또 좋은 거는 AMD가 최근에 굉장히 뭐 약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인텔하고도 견줄 만한 뭐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각 부품 회사들이 인텔하고 호환성을 그렇게까지 맞춰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인텔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뭐 다 바꾸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이나 일부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AMD 쪽으로 교체하는, 특히 개인 PC 쪽은 AMD 쪽으로 교체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도 뭐 고려를 해볼 정도는, 지금 아직 뭐 교체는 안 했는데 고려를 해볼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제 메모리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 뭐 D램 쪽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2위인 SK하이닉스 자연스럽게 뭐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한다.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정도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의 문제와 코로나 문제로 해서. 그리고 이제 DDR5 시대가 온다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DDR4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이닉스에서 다른 회사들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개발은 마쳤습니다. 개발은 마쳤는데 뭐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6일에 차세대 메모리인 DDR5를 출시했다. 라고 해서 뭐 이슈가 됐는데, 이거는 뭐 하이닉스만 출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 2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출시한다고 바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메모리 꽂는 이 소켓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CPU하고 뭐 메인보드하고 다른 부품들이랑 이제 호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할 때 인텔하고 협력을 해서 호환성 쪽을 뭐 집중적으로 이제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능이 있어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5G 주파수는 있어도 이 5G 속도를 다 활용 못하는 이유가, 이 5G를 뭐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그 각 부품들이 이 5G를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PC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호환성을 맞춰놓고 갖춰놓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CPU랑 메인보드랑 저런 부분에서 호환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정도에 출시된다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내후년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른 만큼 이제 좀 단점으로 지금 지적되는 게 이제 크기,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화 공정을 계속하는 게 같은 속도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PC용하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 정도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 커진다라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 속도가 빠르니까 오류를 정정하는 이 EEC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쪽으로 이제 EUV 공정 쪽을 이용한다라고 하니 앞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이닉스도 이제 좀 갖춰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장비주들이나 뭐 소부장 쪽 뭐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그리고 내년이 돼도 좋아지는 섹터는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회복되고 새로운 이제 신규 이제 메모리가 출시되고 하면은 장비주 소부장 쪽은 당연히 계속 투자가 된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뭐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주가를 살펴보면은
기존에 57,5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6만 원대 사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6만 원에서 62,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도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돌파는 할 건데 사상 최고가 돌파 앞두고 있고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가 좀 반영되면은 여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우니까 기간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 6만 원에서 62,000원 사이는 한 차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6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62,500원을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돌파를 해서 이제 67 다음 목표치는 67,000에서 67,500원인데 이 구간을 살짝 건드려주고 잠시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 여기 저항받았으니까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이클에 6만원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소부장 쪽으로 천천히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6만원 위쪽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존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동학개미 운동으로 난 주식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서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이번에 동학 운동으로 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2년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2년에서 2년 이상 여유 자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다 보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중간에 조정도 좀 깊게 하나 나올 것이고 또 그걸 돌파해서 또 가고 이런 과정이 나올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상하파동이 있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워낙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고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은 주식 잘하신 거예요. 제가 주식 자체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을 잘 지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D램 업황이 회복되고 DDR5 시장이 개화되고 하면은 그리고 5G 시장이 열리고 하면은 당연히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해서 뭐 좀 독특한 용어로 생성이 됐지만 신조어가 생성됐지만 싸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현재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는 현재보다는 더 좋은 가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7만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8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현재까지 제 생각이고 아직 뭐 이제 그 당시에 6만원도 돌파 안 됐는데 8만원 논하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 6만원 넘어가고 7만원까지 가면은 7만원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8만원대를 한번 뭐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매수하신 분들 한 2년 정도 끌고 갈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2년에서 2년 조금 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성공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뭐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고 그리고 나는 주식을 모르니까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HTS, MTS 가격 이런 거 수익금 보지 마세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내년까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년 한 1분기 뭐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한 2월 정도나 돼서 보세요. 설 연휴 전후 해서 그때나 한번 보시고 당분간은 안 보셔도 돼요.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뭐 노이즈가 발생해서 약간 조정을 받아서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온다, 돌파하다가 쭉 가다가 쉬는 구간이 나온다,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내년주에 중간에 뭐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후에 다시 돌파해서 갈 겁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매 관점으로 해서 사고 팔고 하면은 오히려 매매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좀 아는데 나는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6만원 요 구간에서 매도를 안 했다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한 67,000원, 67,500원 요 구간에서 정리하고 소부장으로 교체. 아니 더 갈 것 같은데요.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만원 위쪽 넘어가면은 소부장으로 교체. 이렇게 분할로 매도해서 일부라도 교체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 말씀드릴 때 제가
가전제품 쪽도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뭐 걱정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굉장히 선방을 했고 4분기가 조금 밀릴 수 있지만 내년에 좋아지니까 그 부분은 괜찮다.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버라이즌 뭐 8조 원 수주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4분기 이제 다음 달이죠. 주파수 경매도 있고 미국에서.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 예상보다 삼성전자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에 비해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뭐 화웨이 제재 얘기 나올 때 화웨이 쪽에 뭐 11%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해서 뭐 한번 또 밀리기도 하고 뭐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했죠. 이런 식으로 밀리고 뭐 4분기 뭐 서버용 디램 쪽으로 안 좋을 것이다 해서 또 한번 밀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좋아지니까 실적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화웨이 쪽에 우려감 나타냈는데 화웨이가 6개월치 이제 뭐 물량을 그냥 선주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방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부터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저항을 삼성전자 62,000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90,000원을 돌파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이닉스는 내년에 10만원 위에서 놀 거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올해 중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단기적으로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밀려도 괜찮습니다. 95,000원 아래로 살짝 밀려도 괜찮은데 그 후에 10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만원 아래쪽으로는 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잠깐 내려왔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10만원 위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10만원 위에서 이건 추후 일이에요. 10만원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쭉 달리다가 강력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10만원 부근을 오거나 10만원 살짝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거는 한참 뒤이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하이닉스는 10만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이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는 전 반도체 업황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모리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과 다르게 요즘에 뭐 스트리밍 산업 그리고 e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전장 부품에도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 5G 시대가 열리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혜받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메모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IT 투톱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나머지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기존에 제가 한 10종목 넘게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DB하이텍 뭐 제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39,000원대 여기 저항받고 3만원 후반대 저항받고 좀 밀려있죠. 이런 구간에서 뭐 이제 뭐 나쁘지 않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EO 측에서는 공장 증설에 대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돈 나가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DB하이텍이 원래 기존의 동부하이텍 시절부터 해서 이게 뭐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해서 뭐 세계 9위 안쪽으로도 10위권 안쪽으로 올라가는 파운드리 업체였는데 썩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경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뭐 해가 지날수록 이자만 갚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와도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갖고 하는데 돈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부채를 다 해소했다. 이제부터 돈을 버는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CEO 입장에서는 또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공장 증설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다가도 이제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장이 그냥 풀 캐파로 풀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좋아지는 업체니까 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볼 수 있는 업체 중에 파운드리 업체 중에 DB하이텍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팹 쪽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업체고 요 48,000원 돌파해서 52,000원 저항받고 밀려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요 4분의 1 되는 게 한 48,0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다라, 아니, 49,000원 전후 되는 구간, 죄송합니다. 49,0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다 하면 뭐 관심 가져볼 수는 있겠죠. 45,500원인데 조금 더 내려와 주면은 관심 가져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요런 종목도 관련이 있는데, 뭐 LG그룹 계열이라서 나는 실리콘워스는 별로다 하면은 그냥 실리콘워스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공정 쪽에서 뭐 테스, 뭐 원익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이미 3만원을 돌파해 있죠. 여기 아직 안착되느냐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안착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돌파할 때는 거래량을 늘렸고, 최근에는 거래량을 조금 줄이면서 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 테스는 뭐 완벽하게 안착하는 개념이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나는 저항 돌파해서 강한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거고, 원익IPS 같은 경우도 이 38,500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저항 돌파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쉴 때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또 말씀드렸죠. 그때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유진테크도 이제 저항을 돌파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서 난 강한 종목들 쉴 때 조금 쉬는 구간이 있어도, 이런 종목들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윌리엄 오니를 뭐 추종하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신고 돌파형이나 이런 고점 돌파형을 좋아한다,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는 유닛 테스트랑 테크윙 많이 말씀드리는데, 유닛 테스트는 이게 뭐 태양광 쪽으로 엮여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때 들고 있다가 뭐 다행히 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엮여가지고 기존에부터 태양광 산업 하는 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좋은 종목들 들고 있으면은 호재도 이렇게 빵빵 터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 같은 경우 좋은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좀 22,500원 요 구간까지 좀 쉬고 있다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좀 쉬고 있다 61선 계속 조정을 좀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 종목은 지금 매매 구간은 아니죠. 27,000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24,000원 아래 정도를 줘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뭐 18,000원 구간 정도에서 계속 매수 타이밍을 줬죠. 그리고 이 61선 돌파 실패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19,000원 쪽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뭐 22,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2,000원을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솔브레인하고 이제 동진세미캠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은 기업을 분할 상장을 했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분할한 종목들은 제가 당장은 안 건드리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성장하니까 당연히 뭐 상승은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좀 둔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제외시켜 놓고 지금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 바로 하이오안으로 해서 ENF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하이오안이라는 게 뭐 기업이 기업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시총을 말하는 겁니다. 시총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은 쪽으로 ENF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뭐 이거 실적 얘기가 뭐 하이투자증권 뭐 이쪽에서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뭐 잠깐 주춤한다 해도 이미 숫자로 다 찍혀 있는 기업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뭐 월등히 성장하는 게 다 확인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뭐 불편하다 하면 조금 더 작은 종을 램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후성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랑 뭐 탄소 배출권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계속 볼 수 있는 포트리스트 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산화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볼 수 있다. 이 외에 SNS텍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또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슈가 다시 한번 됐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42,000원 차라리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위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요 61선이나 21선 사이 요런 구간에서 39,000원 이하에서 주면은 이렇게 매매하거나, 42,000원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종목 설명드린 거는 많은데 다 뭐 안내해 드릴 수는 없겠죠. 뭐 여기서 이제 뭐 SK 머티리얼즈라던가 DNF라던가 뭐 워닝 머티리얼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기존에 뭐 설명해 드렸고, 뭐 심택이나 이런 쪽도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종목들을 보면은 저항을 돌파한 종목들이 있고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저항을 앞두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팩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아예 좀 강한 종목을 좋아한다. 저항 구간을 넘어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그나마 좀 싸게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조정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지지선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그럼 그나마 좀 지금 아예 뭐 바닥권인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대체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예쁘게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고 올 연말 연초까지도 충분히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쉬는 구간에서 항상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뉴스에 오늘 뭐 상승 종목에서 떴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정기 시황 외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기 시황 외에도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시황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꼭 하시면 돼요. 알람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 아래쪽 쭉 내리시면은 요 구독 버튼 누르고 요 종 모양이 이렇게 요 모양 표시가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여러분들 알람 설정 와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보니까 바로바로 받아보시면은 좀 유리하시겠죠. 이 다음에는 아마 반도체랑 연관되어 있는 뭐 MLCC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뭐 아니면은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뭐 유망한 쪽으로 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